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또 코업을 시작하고 성품 교육을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약 1주차를 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으로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을 칭찬할 수 있을지 저희가 내용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훈련하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는 저와 또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 좀 쉬고 놓치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잘 세워가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이 칭찬하는 우리의 연습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성품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바쁜 대로 막 좀 살잖아요. 저희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루틴으로 규칙이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늘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나의 결심 5번을 하다가 좀 비슷한 게 다른 성품이 있는데, 뭐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찾았더니, 이제 포용에 똑같지는 않고요.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겠다인데, 포용에 인기 있는 것을 옳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원하는 거가 인기 있는 게 될 수 있죠. 내 또래들은 다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봐요. 이거 다 해봤어요. 다 가봤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나도 해보고 싶어요가 우리에게도 해면 좋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걸 저희가 찾지 말고 여기 세 번째 나의 결심이죠. 최상의 가치를 찾겠다가 저희가 아이들을 활동할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이드 할 때 뭐 이성교제 뭐 그리고 학교 공부 그리고 여가 시간 사용하는 거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괜찮다라는 기준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뭘 괜찮다라고 하는지 보는 거죠.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이 사람하고 좀 지내면 좋아하시고, 뭐 저걸 하면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들이 아빠, 엄마도 그냥 좋아하니까 하시네.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하네. 다른 애랑 같이 가니까 괜찮다라고 하네. 라는 그 기준들을 저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캐치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가지고 되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 어디까지 가면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지? 넘어갈까 말까 해서 늘 우리의 그 생각과 또 그런 그 기준들을 쭉 잡아당기는 그런 성향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약하는 게 그냥 재정적인 가치뿐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성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성비가 마냥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게 가성비가 안 좋아요. 너무 너무 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성비가 안 좋고 또 성도들이 자기 고국을 두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는 선교도 열매가 빨리빨리 안 생기는데 그 돈을 거기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가성비가 맞지 않죠.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찾아서 오신 거지 가성비의 가치를 찾아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싼 걸 자꾸 찾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그 뭐죠? 놀이기구 이용할 때 뭔가를 이용할 때 키 뭐 140 이상 뭐 몇 살 이하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면 돈을 안 내고 넘어가려는 유혹들이 생기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르무치에서 북경으로 이제 올 때는 얘가 키가 140이 안 됐는데, 갈 때는 그 사이 키가 커서 142cm인가? 141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른 비용 내야 되네? 되게 우리한테는 좀 비쌌으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둘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야, 우리 아이가 커서 어른 비용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성비, 무조건 싸니까,
무조건 공짜니까를 말하는 검약이 아닌 거죠. 우리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만약에 공짜로 누가 뭐 에버랜드를 갑자기 간다, 뭐 롯데월드를 간다. 그러면 공짜기 때문에 보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짜만 찾게 돼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내팽개치고 싼 것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도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정도는 그냥 누구한테 껴서 가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하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가치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옳은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제일 쉽긴 한데,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달 제가 검약, 반대말, 사치,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거. 제가 아까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이기의 방점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지만 옳은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 뭐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누가 나를 그걸 하자고 하면 미안해.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생각이 안 들어서 이건 너가 마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데 갑자기 이제 뭐 저녁에 야식을 먹자. 어쩌다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빈도가 잦아진다.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먹자고 하네. 아, 내가 지금 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야, 그 끼니를 바꿔 뭐 이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기로 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본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내가 먼저 하시고, 특히 검약의 개념과 그런 적용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는 무조건 절약 막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절약은 안 될 수 있지만 최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을 다 켜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상의 가치가 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근데 그 손님들이 불을 안 끄고 다녀. 엄마, 얘 자꾸 불 안 끄고 다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집에서 우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 죽게 하듯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걔는 안 끄지만 뭐 말은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살짝 꺼라.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검약도 섬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칭찬하기를 할 텐데, 모든 성품의 칭찬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한 걸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잠언 27장 2절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뭐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하지만 나는 내 걸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잠언 27장 21절에 27장에 좀 칭찬하게 두 구절이 있는데, 도가니로 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결과적인 성과를 이야기하는 칭찬은 단련이 안 되고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기준을 높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칭찬을 듣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을 계속 기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돈 주고 한 거 아니거나, 돈을 주고 했는데 자기가 뭐 잘해서 한 것처럼 하거나, 자기는 잘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재능들에 대해서 계속 좋은 성과라고 이야기하면 그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긴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도 우리 낮에 조선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운동회도 안 하고 운동회를 해도 다 무승부로 끝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상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 가치 중심이 사람이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한데 모두를 기쁘게 하니까 진짜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31장 30절 31절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저희 이거 성품 그 칭찬하기 내용은 워크북에 그 1주차 뒤에 가면 칭찬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보시고 덧붙이실 수도 있고 뭐 더 기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메모하시도록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칭찬의 주요 포인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는 사람도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귀한 것이 있을 때는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뭔가를 구워줄 때는 받으려는 생각을 말고 하라고. 그 이유는 내가 준 것, 내가 베푼 것, 내가 칭찬한 것 전부 다 하늘에 쌓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19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칭찬을 많이 받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열심히 저희가 삶에 이게 또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고 화평과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걸 로마서 14장 17절 19절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게 잘했어. 아이고 잘 끝냈네. 뭐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가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인 그 내용들이 어떻게 어떤 성품과 연결이 되는지 잘 살펴보는데 지금은 칭찬하기가 검약 칭찬하기니까 검약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계속 꾸준하게 잘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학 동안 지난 학기에도 이제 뭐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오늘 코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고 아이들한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냥 월요일만 하고 책 다 덮지 않으려면 좀 작정을 하셔서 언제 우리 가정은 성품 훈련하는 시간인지 좀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래요. 프로젝트 스타디 하는 시간 말고요. 그래서 그 시간 한 15분 정도만 하셔서 어 저희 포스터 붙여 놓잖아요. 그 식탁에 앉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건데 식탁 바로 옆에 좀 붙여 놓으셔서 이번 달 거는 정의랑 성경 구절이랑 나의 결심까지 영어도 좀 같이 읽으셔서 매일 반복해서 일단 읽으시는 걸로 훈련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점검표에다가 아이들 보고 워크북에다가 점검표 색연필로 색칠해도 되니까 그렇게 색칠하라고 해주시고 그 칭찬하기 우리 그 스티커 나눠드렸잖아요. 그 칭찬하기 표 지금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올려드릴게요. 집에서 프린트 하셔서 검약에 대한 칭찬을 할 때마다 그 아이들 이름별로 프린트 하셔서 칭찬하기를 붙여주셔서 지금 검약 칭찬 나의 결심으로 계속 연습하고 아이들도 다른 사람 칭찬하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한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검약의 성품을 칭찬할 때 우리가 그 검약이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그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 돈을 잘 벌고 싶잖아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원하고. 근데 이 편안한 삶이 무조건 재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자꾸 가게 되니까 진정한 가치가 특별히 사람의 가치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걸 이제 아이들이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들아 앉아봐.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때 하는 말들이 있죠. 거기 아이들은 귀를 엄청 기울이죠. 저 브랜드 엄청 요즘 많은 사람들 많이 가져간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거나, 아유, 저런 차 좀 타보면 소원이 없겠네. 뭐 이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캐치를 하죠. 아, 아빠, 엄마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게 갭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집이 있는 것, 멋진 자동차 모는 것, 명품 옷 입는 것, 값비싼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요즘 사람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별로 아이들이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학교를 가보고 알바를 하고 직장을 가면 요즘 20대들이 돈 벌잖아요.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잘 안 주죠, 사실은. 자기가 다 쓰고. 그리고, 저희 하영이가 근데 동물병원 일하면 그 20대 뭐 중후반에 이제 선배 되는 이제 분들이 그 돈을 이제 받으면 자기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 가는 걸로 그 돈을 다 쓴대요. 그래서도 부족해서 부모님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갔을 때 그 등록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립대 같은 데는 되게 비싸니까. 그리고 시영이는 첼로 전공하니까 47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사실 부모님들이 다 내는데 제가 그 소득 분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가 있거든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는데 저희가 소득 1분이에요. 1분이고 다자녀면 이제 셋째부터는 이제 대학 등록금이 무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하영이가 대학을 가서 알바를 이제 막 찾고 있는데 같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이 나도 알바 찾아 뭐 물으면 어떤 거 하고 싶어? 뭐든지 괜찮아 이래서 진짜 알바가 필요한가 보다 소개를 해주면 안 간대요. 안 가고 돈을 쓰는 거 보면 돈이 없진 않는데 왜 알바를 하려고 하지? 그 이제 어떤 알바를 원하면 우아한 카페에서 손님 별로 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원한다고 해서 하영이가 나랑 알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구나. 그리고 소득 분위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람이 중요한 가치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거를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 우리의 말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좀 길긴 한데, 주요 성경 구절은 15절과 21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 있는데 13절에서 21절 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한테 명령해서 그 유업을 나하고 좀 나누게 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중심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특히 이제 검약을 하니까 다룰 때 검약을 실제로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도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왜 더 안 해주지? 누가 왜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탐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자기 손에 아무리 뭐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희가 검약하는 건 21절에 나오는 사람과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거죠. 탐심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는 쌓아두는 이유가 내 것을 많아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쌓는 건 아니지만 덜 써서 덜 쓴 것을 다른 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저희 향상교회 매월 세 번째 주에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번 당회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제 심사를 통해서 매월 얼마를 지불하기도 이제 그 돕기도 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도 돕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럼 우리 뭘 써요? 성경금 해야 되잖아요.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요. 구제헌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이 돈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서 플로잉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단기 선교는 좀 단회적으로 탁 가서 우리가 몸으로 또 이제 뭐 비용을 내서 갔다 오는 거지만 그 외의 달들 동안에 이거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의 가치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척도가 구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저희 사랑마루 봉사하잖아요. 수고스러우시죠? 오세요. 왜요? 졸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진짜 중요해. 니 나중에 커서 해? 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크면 안 합니다. 가봐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시지만 뭐 사랑마루 안 오시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 다른 데라도 좀 가셔서 아이들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 에너지 예산을 짤 때 어디에다가 쓸 건가를 좀 잘 맞추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성품으로 칭찬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그 속에 있는 태도와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4절. 태도와 행동에 초점 맞추시는 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는 얘가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뭐 순종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12장 14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갑자기 시리가 대답하고 있네. 네. 은밀한 일을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혹시 아이들에게 뭔가 속이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요 전도서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대. 너가 뭐 했는지 엄마한테 지금 말해줄래? 라고 이야기하셔서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요 구절을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얄밉게 말하고 너 여기 있지? 너 하나님 심판 안 받고 싶으면 빨리 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이거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엘리압이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고 예배를 가고 할 때 엄마 교회 가서 잘 보일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가요? 혹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엄마의 중심을 엄마는 외모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입는 거야.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중심만 있으면 되지 않고 중심을 표현하는 게 외모로도 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중국 신장에서 꼭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밖에 나가면 왜 화장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려고 화장하고 나가.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빠를 존중하는데 왜 화장을 하고 가요? 중국에서 제가 실제로 화장하고 저 애들 이제 입고 나가면 저보고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사장 아니라고 해도 제가 입은 걸 보고 사람 외모를 판단하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굉장히 대접받고 사는 아내로 아는 거죠. 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지에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이 ATI 관련한 수련회를 인천에서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통역을 도왔는데 미국 분이 어떤 이제 회사의 사장님의 사모님이셨는데 그 ATI에서 자매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강의하러 오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드레스업을 하시고 코사지 찌고 코사지까지 하시고 귀걸이 하시고 굽 높은 구두 신으시고 허리 쫙 펴서 막 정장을 입고 이제 강의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
우리 남편과 같이 가지 않았는 자리에서도 우리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으로 존경을 받더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올 때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생각했던 걸 그분이 강의할 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러다가 외출을 하거나 남편 없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될 때 그냥 집에 있는 옷 편하게는 가시지 마시고, 동네 CU 갈 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를 사러 가고 누군가 어딘가에 좀 갔다 와야 될 때 나름 드레스업을 하고 좀 가시면,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지만 어떤 자리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성품으로 칭찬할 때 태도와 행동과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전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품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이 적으시면 되고요.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 너 나중에 하나님 너 다 심판한다 했어. 이거 봐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이야기에서 빛 가운데 나와라.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추려고 하다가도 주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이거, 이런 걸 보고 은밀하다고 하나?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캠프할 때, 뭐 있죠? 쐐기 문자 있잖아요. 쐐기 문자를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써라고 했는 걸 다 썼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영이한테 한번 오랜만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영아, 너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있거나, 안 했는데 해야 된 게 있니? 라고 제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막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 따로 없는데, 저 없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없으면 괜찮은데, 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지키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꼭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혹시 저거를 말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쐐기 문자 할 때, 이름하고, 그 다음 성품 하나 쓰고, 거기에 뭐를 쓰고, 제일 밑에 러브를 써라고 했나? 등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써라 하는 게 아니고 딴 거를 쓰신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 그때 그거 안 쓰고서 딴 거 썼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을 하고 내가 이제 너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이나 다른 거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네가 혹시 거리끼는 게 있으면, 양심에 담이 생기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용서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hanks for being thrifty 해서 절약하는 것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소유물보다 칭찬하는 것에 유익 뭐 요게 있죠. 왜냐하면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좀 가끔 가던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이 있었는데 홀라당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던 그 식당이 불타면 대박 맞을 조짐이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좀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내 열심으로 지켜놓은 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이것을 통해서 더, 더 귀한 최상의 가치, 가족이 함께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우리가 잘 때도 가족이 함께 잘 수 있고, 일어나도 가족이 함께 눈을 뜰 수 있는 이 아주 작지만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성품적인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 1절이 이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전에 그 아이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10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갈 사람 하면 아이들이 그 6, 70%가 간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100억이 생기면 감옥에 한번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저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잘하는 게 좋잖아. 기왕이면 수고했는데 좋은 직장 가면 좋잖아. 그러면 굉장히 요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의 이름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혜니가 이제 케냐 다녀와서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한인들 오래 살았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게 제가 들으면서 아, 혜니가 참 귀한 걸 도전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즐거워하고 말씀은 부모님이 보자 할 때 보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힘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그것이 우리 아이 마음에 제일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 품 안에 있어서 하자 하는 거 하고 그렇지만 그 아까 또 혜성이 간증해 보면 그 어린이 전도 폭발을 하는 거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했지만 점점 하다가 보니 아,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거구나를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도록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성품 칭찬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돈, 니네 얼마짜리 집에 살아? 니네 아빠 월급 얼마야? 니네 차 얼마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면 돈이 없는 거지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꼭 돈이 없고 비싼 집에 살지 않고 외국 여행을 가보지 않고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 이거 해봤다, 나 저기 가봤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히려 거기를 갔더니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경험하게 됐다고 그걸 나누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개근 출석하는 거 있잖아요. 개근상 되게 이제 명예로웠는데 요즘은 거지 개근상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도 여행을 한번 못 나가보고 우리나라 안에 여행 가는 여행으로 안 친답니다. 유럽 여행 정도는 갔다 와야지 제대로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영화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막 모아놨다가 다 같이 어려서부터 외국 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겨울하고 여름에 여행 가시잖아요. 그리고 태교 여행도 외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태교 여행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아직 젊은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태교 여행 외국이 또 갔다 오고 아기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여행 가고 또 중간에 또 뭐 휴가 받아서 가. 그러면 이게 검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은 경제적 수준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을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돈이나 어떤 재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 더 낫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동등한 조건이야. 시작이 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성품을 칭찬하면 저희 성품 세미나 할 때 기억나시죠? 지식의 그 포텐셜과 음악의 포텐셜, 성품의 포텐셜 가장 유일하게 다 똑같은 게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칭찬하는 그 조건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혹시 생일 선물을 사주면, 나 이거 지난번에 누구한테 받았는데, 너도 또 줬네? 이거 그냥 누구 줄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뭐가 됐든지 주시면, 비싸든지 싸든지 상관없이, 네가 이걸 엄마한테 필요하다고 왜 샀는지를 물어보시고, 거기에 마음이 참 담겼구나 생각하면,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정성을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리고 잘 보관하시고 뭐 잘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엄마가 저걸 몇 번 썼나.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귀걸이 같은 거 그린 건 이제 위구르 사람들이 태어나서 2주 만에 귀를 뚫거든요. 위구르 속담에 여자가 귀걸이를 하면 70가지 약점이 커버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필요하지 않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바늘로 진짜 소독해서 귀를 바로 뚫어서 실을 걸어놔요. 아니면 아주 가는 그 나무 침을 꽂아 놓거나. 그래서 제가 귀를 안 뚫었다고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현영이를 임신해서 한국에 나으러 들어와서 귀를 뚫었잖아요. 귀를 뚫고 들어갔더니 우리 그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구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래서 굉장히 자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귀걸이를 이제 현지인 때문에 많이 하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귀걸이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한 번은 우리 시영이가 어 연두색, 초록색, 하얀색 비즈로 제 귀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해서 비즈로 이걸 어디서 뭔가 이렇게 귀에 거는 걸 사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찰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비싸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 비싼 걸 받았으셨으면 비싼 거 줬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너가 이만큼의 가치를 들여서 축하하고 싶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가치보다는 진짜 마땅한 그 최상의 가치, 아이들의 마음을 저희가 얻는 걸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검약을 어떨 때 칭찬할 수 있냐면 주어진 점심 식사,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깨끗이 비우면 검약됩니다. 왜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게. 그리고 위구르 사람들, 무슬림들이 실제로 음식을 남기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사 뜨기 전에 내가 다 못 먹겠으면 미리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는 것도 그 무슬림들은 버리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시 식사를 못했을까 봐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그 자기의 그 식사 그릇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 음식이 낭비되지 않게 너가 잘 먹어줘서 고맙다. 배 터지게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손대기 전에 일단 말을 하고 먹기 시작했으면 다 먹고 그런 것들을 지금 훈련하실 수 있으면 아주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나중에 먹기. 저희가 아이들이 음식을 자꾸 남겨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뒀다가 점심 때 제가 새로 만든 음식을 먹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지 새 음식을 먹게 했어요. 점심 때도 남기면 저녁이 돼서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그래서 남기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좀 배가 부르네 그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내 그 분량을 처음에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가르치고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먹어야 되는 양을 좀 정해 주시기를 격려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 많이 먹고 싫어하는 건 안 먹더라고.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지금 제가 밥 먹을 때 저희 목장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뭐 미취학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거는 어른들이 먹을 수 없이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싫어하는 건 손도 안 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분량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랩트오버 한 거를 다음번에 그 새로 만든 걸 먹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이 검약이니까 요번 달 그렇게 훈련하시면 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문 닫고 들어오기, 현관문 닫고 들어오고, 자기 방문 닫고 나가고, 부모님 방에 들어왔다 나갈 때 방문 닫고, 싱크대 문 열었다가 다시 닫고, 물을 틀었으면 다시 잠그고, 컵을 뺐으면 다시 제자리에 넣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뒤에서 원래대로 하는 거, 그래서 들어오면서 문 닫는 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불 끄는 거, 그 제가 아까 낮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있는데 거라는 게 아니라, 한 명 있어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안 껐으면, 엄마, 오빠가 안 껐대요. 엄마, 아빠가 이랬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솔선해서 가서 섬기면 된다고. 발견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 가정에 이 검약을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자. 그리고 엄마도 말 안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말 안 하고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가서, 아까 너가 나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엄마가 대신 꺼줬어.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고자질도 아니고, 아, 나도 사랑하니까 다음에 대신 꺼줘야 되겠네. 하죠. 그리고 정수기, 요즘 거의 정수기 많이 쓰니까 물 낭비하지 않기. 정수기, 저희 다양 이야기인데, 물을 마시고 나면 한 1, 2cm 정도의 물이 항상 컵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기 밑에 이제 컵을 하나 받쳐서 저희가 가족이니까 일단 같이 쓰잖아요. 낮에는 저희 세 명밖에 없으니까 보통 집에 있는 날은. 그래서 같이 쓰는데 다영이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마시면 컵이 비었겠거냐고 이제 마셨는데, 내가 다른 거 왜 이렇게 많지 하면,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물이 한 1.5cm 정도를 덜 마시고, 그만큼씩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영아, 이거 낭비다. 다 마시세요. 아니면 조금만 드세요. 제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물, 음식, 다른 연료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좀 둘 수 있을지 이번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면지 사용하는 거 이미 사용하는 집들이 있으시죠. 이면지 뭐 아예 안 나오는 집들도 사실은 있으니까 종이 그 박스로 된 거, 그 선물 포장지 굳이 그 어디죠? 선물 코너에 가서 굳이 사지 않아도 적당한 택배 박스 받았는 거 밖에 잘 입히면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포장지를 사거나 아예 근데 다이소에 500원, 1000원이면 너무 작고 괜찮은 그러니까 포장 가방을 살 수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 요게 검약하고 자원손익이랑 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집에 놀러 왔다가 검약을 잘 하고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서 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일 때 생일 카드 쓰시잖아요. 그 생일 카드를 쓰실 때 성품으로 좀 칭찬하시는 생일 카드를 쓰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도 쓸 때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성실함이 우리 가정 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는 게 돈 잘 벌어줘서 고맙고 뭐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성품으로 칭찬하는 거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 집에 왔던 아이들, 우리 이제 하원 선생님이, 우리 사남매를 봐주실 때, 우리 나영 사모님에게 첫째에 대한, 둘째에 대한, 셋째, 넷째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 성품적으로 못하는 거 말고 잘한 거를 잘 적어서 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그 생일이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카드를 써서 주거든요. 한 번은 이 카드 메모를 해서 다른 분에게 전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영화부에 한 처음 오시고 교회를 찾느라고 이제 아빠가 VIP셨어요. 안 믿는 분이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은혜샘물교회도 예배 갔다가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 영화부에서 뭘 하냐면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이 지난 아이가 오면 그 생일 잔치 하는 달에 그냥 같이 해요. 지났으니까. 고연령의 아이들이 생일 한번 지나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안 와서 제가 이제 생일 선물이랑 우리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이랑 제가 카드를 썼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어머니 생일 축하할 때 리아가 안 와서 제가 선물이랑 카드를 있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집에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안 가져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사무실에 둘 테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뒀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찾느라고 이 교회도 가보고 옆에도 가보고 다른 데 갔는데 전도사님이 에게 써준 생일 축하 카드를 보고 너무 눈물이 났대요. 제가 딴 걸 안 쓰고 처음 만났지만 너가 이렇게 영화부에서 시작한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예배자로 잘 자라가면 좋겠다. 믿음으로 키우시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너는 참 행복한 아이야. 이렇게 제가 썼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엄청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오셔서 아주 잘 신앙생활 하시고 아버님이 예수 영접하셔서 지금 이제 세례 받기 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안 믿는 가정들에게 어떤 메모를 특히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메모를 성품으로 남겨줬을 때 그 부모님들은 뭘 많이 보죠?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더 많이 보는데 다른 분이 보내준 이 메모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또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니까 그 워크북에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가 1번에서 5번까지 저기 칭찬하기 예를 가지고 한번 이제 실습을 할 텐데 더 아끼고 덜 쓰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선용하고 좀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더 아끼고 덜 쓰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 자원선용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 그래야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려면 아직 쓸모가 있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성경책 지퍼 손잡이는 우리 하영이가 9살 되었을 때 제가 성경책 이제 지퍼가 떨어져서 이렇게 열고 있었는데 열쇠고리 동그란 거 있죠. 그걸 이제 끼워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지퍼 손잡이가 떨어져서 불편했는데 열쇠고리로 손잡이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들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그걸 해주면 창의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창의성이 더 발휘됐구나라고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창의성도 칭찬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였다는 것까지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는 저희가 부산에 갈 때 KTX로 가면 쉽죠. 좀 더 나은데 저희 가족이 6명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기차 그 카니발에 기름을 만땅 이렇게 넣으면 뭐 10만 원, 12만 원 나오면 한 번 쭉 하잖아요. 또 올 때도 그렇게 하면 쫙 오니까 교통비가 훨씬 아끼죠. 대신 저희 남편이 한 5시간 운전을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부산에 KTX로 이동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카니발로 움직여서 교통비로 덜 쓰게 되었네요. 피곤할 텐데 긴 시간 운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뭐 내가 못하는 마시고 감사를 항상 표현하시고요. 최상의 가치를 찾겠다. 이건 물건을 살 때 아이들이 엄마 다른 애들이 다 있어요. 저거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말고 실용성과 트렌드가 아니라 실용성과 가격 대비 그 성능을 비교하는 게 이 최상의 가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발이 필요한데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실용적이고 저렴한 너무 귀하구나. 생일이 되거나 좀 특별한 날은 약간 비싸지만 예쁘고 좀 받으면 기뻐할 만한 걸 주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피는 대로 사지 않고 용량과 가격을 비교한 우리 하영이 지혜롭네. 저희 언젠가부터 이제 뭐를 사면 가격이 얼마니까 100g에 얘는 얼마네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살림꾼이 다 됐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는 그런 방식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장 보러 갈 때 집에 그냥 있어 나한테 빨리 갔다 올게 하지 마시고 데려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신선하고 뭐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튼튼하고 어떤 게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상의 가치를 찾는 거고요. 제가 지금 내용을 이야기했나? 네. 네 번째,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짜겠다.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것만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계속 모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돈, 시간, 에너지의 예산을 짜겠다.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편하려고 아니고 도울 재정과 도울 힘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곤하니까 안 돼. 하지 마시고 좀 최상의 가치를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봉사를 가자라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를 격려드리고요. 지금 저희 남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마루가 이번에 봉사자가 안 차겠네. 못 간다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송은주 선생님께서 온 가족이 네명이 올라오셨는데 네명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 네명을 어떻게 채우지? 계속 좀 씨름이 되니까 자, 자원해 주시기 바래요. 자,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제일 비싼 신발 말고 편한 신발. 아, 저게 비싸고 저게 좀 좋아 보이긴 한데, 하지만 이거 편해. 그래서 편한 것에 가치를 두고, 아, 비싼 거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는 거, 그거를 이제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생일이라고 무조건 비싼 식당에 가지 않고 맛있게 하는 식당에 오는 누구 지혜롭게 선택하네. 저희 집 그 생일 트레디션 중에 생일 당한 사람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 살았던 중국 그 동서남북 통틀어서 바다에서 제일 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칼치찜 이런 거 먹는 건 굉장히 호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현정이가 어머니 이번 생일로 갈치찜이 먹고 싶어요.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냉동시장 가서 갈치를 좀 괜찮은 걸 골라서 하면 그러면 그게 비싼 거 되거든요. 근데 식당 말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의 음식이 너의 생일 선물이란다 하고서 딴 선물 준비 안 해서 카드만 쓰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걸로. 그리고 돈을 쓰는 건 아빠가 쓰셔서 사시는 걸로 했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사줬으니까 얘를 만족시켰겠지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상해에서 4개월 동안 한인교회에서 성품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 그래서 저희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 아빠는 한양대를 나왔고 엄마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렸을 때 지독스리 가난하게 사셨대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 역할을 못해서 아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형제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그런데 안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얘네들은 겪지 않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 생일 선물이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실내 그 키즈 랜드 같은 뭐죠? 그 키즈 카페 같은 그거를 통째로 빌려서 학교 반 애들 다 초대해가지고 쓰게 하고 그리고 상해에서도 제일 비싼 집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서 이제 따로 교제를 할 때 고민 상담이 이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일 좋은 가치에 제일 좋은 비싼 제일 또 낫다고 하는 그 브랜드를 줬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거 줬어? 그러면서 이거 상해 그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사온 거야. 그랬는데 내 친구는 미국에서 받은 게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국제학교니까 미국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게 엄마 아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에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셔서 못 누리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게 눈에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주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게 하는 게 제일 비싼 거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데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한테 가장 적절한 거를 주는 사람인 줄 믿고 있지?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돈으로 바르는 거는 많이 멈추셨어요. 그래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면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더 충분한 이해와 받아들여짐과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걸 잘 빼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구나를 알고 있다는 건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전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의 결심 1번에서 5번까지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 나의 결심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셔서 오늘, 어제 아니면 뭐 지난주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약을 생각해 보면
뭘 아꼈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실은 아낀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가 발견됐을 때, 그걸 칭찬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참고하시도록, 요 샘플들은 제가 좀 옮기면서 할게요. 내용이나 뭐 비슷하시면 단어들만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칭찬 노트 만드셨나요, 혹시? 칭찬 수첩이나 노트 만드셨나요? 자, 혹시 안 만드셨으면 이번 학기부터 또 새로 시작하셔서 새로운 노트나 수첩을 하나 정하셔서 저희 성품 칭찬하기 할 때 적은 내용들을 거기다가 잘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날짜를 좀 적어 놓으시고요, 오늘 날짜. 그리고 검약을 할 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니면 좀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옳은 걸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그 스토리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결혼하기 전이도 괜찮고 결혼하고 나서도 괜찮고 스토리를 한번 생각하셔서 그래서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아빠 엄마는 좀 재정이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헌금을 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왔고 그걸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걸 좀 실제로 좀 나눠주시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그게 이제 샘플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고 나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모님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다 되신 것 같아서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얼굴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주희 선생님들 오셨네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화면을 끄고 계셔서 얼굴이 안 보이시네. 우리 김은혜 선생님 앞에 저게 이제 계셔서 나는 실제로 예쁘게 이렇게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화면에 저 사진 딱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앞에 그 너무 예뻐요. 그 프사처럼 딱 올라와 있는 게 아주 굉장히 경청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동훈 쌤 다 쓰셨나 봐요. 여유 있게 계시는데. 그쵸? 아니야? 다 쓰신 줄. 볼펜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서 다 쓰신 줄 알았어요. 한 개 썼어요. 아, 한 개 쓰셨어요? 아, 그렇구나. 한 개 쓰셔도 괜찮아요. 나눠주세요. 아, 이거 재활용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재활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건 더 아끼고 2번, 2번 2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어제 혜화가 자기 혼자 있는 없는 재료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단계별 게임을 만들어서 특히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통, 이 조각 아이스크림 통 있는 게 있는데 그 아, 그쵸. 이렇게 사각형 된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사각 말고 부채꼴 모양 돼 있는 게 쭉 아, 룰렛처럼 돌아가는 게처럼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기 안에 깡 뭐 그런 거 넣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멘트도 재밌게 하고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어서 고마워라고 얘기 어제도 해줬지만 네, 그냥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은 좀 할 일들을 손났지만 그래도 같이 해와의 아이디어로 그 재활용 이거 언제 쓸까 싶었는데 그 교석 쓰긴 썼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쓰레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다 돌아가면서 혜니 한번 하고 혜니 엄마 한번 하고 저 한번 하고 이렇게 재밌게 잘 가족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좋네요. 그렇게 두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뭔가를 만들어서 나오는 건 굉장히 좋다. 그쵸? 내 집에 놀러 그게, 오시면 혜화가 해줄 거예요. 아니, 집에 놀러 가면 뭐 게임하게 해주나요? 줄 서야 되나, 혹시? 아, 줄도 써야 돼. 혜화가 재밌게 놀아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니 선생님은 다 하셨어요? 저도 한 개, 네, 한 개 나눠주세요. 혜니 아빠를 칭찬합니다. 그 음. 필요한 신발을 사기 위해서 상품권을 1년 넘게 한 장씩 한 장씩 모아서 또 할인할 때 사러 갔는데 할인 받아가지고 그 상품권보다 더 다 안 쓰고 아무튼 그 상품권 안에서 신발을 잘
잘했던 그 뭐죠? 검약을 잘한 남편을 칭찬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더 아끼고 덜 쓰겠다가 맞네. 그 쿠폰을 잘 모아서 활용하는 사람들 사실은 좀 요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거 돈과 시간과 에너지 예산을 짜는 거 이게 쿠폰의 그 예산을 아주 잘 짜서 네. 지혜롭게 근데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갑자기 상품권 필요 없으면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막 상품권이 모였어요. 뭐 갑자기 막,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필요한데 뭐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막 돈을 휙휙 쓰시지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중요한지를 좀 살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그것을 얻고 나서 더 소중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것 돈으로 같아요. 샀으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상품권 사니까 되게 편하게 잘 신고 다녀요. 오늘 신고 오셨어요, 신발? 네, 맞습니다. 못 네, 것 신발을 못 같은데. 봤네. 네. 아쉬워. 다음 주에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넘겨주세요.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분에 추천합니다. 김은혜 하는 사이구나, 김은혜. 네, 저도 이제 하은이가 처음 생일을 인식하고 맞이하는 첫 생일을 주말에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뭐 할까 좀 고민하다가 밖에서 이제 외식하지 않고 남편이 이제 음식을 해줘서 이모랑 할머니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런 남편이 하은이에게 또 더 좋은 가치를 준 것 같아서 애썼지만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찾으신 아버님 훌륭하시네요. 메뉴를 뭐 만드셨어요? 아, 뭐 그냥 뭐 궁중 떡볶이랑 이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뭐 생선을 구워주셨는데 이제 네, 근데 저는 사실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스크롬을 네, 스크롬으로 또 더 가족들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귀한 가치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은혜 선생님 또 딴 분한테 넘겨주세요. 박은혜 선생님, 같은 은혜라고 했나 봐. 네, 아, 네, 저는 최근에 다이소에 가서 제가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선물 상자를 사러 갔다가 애들이 다이소에 가면 알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제 막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았을 텐데 아이들이 그래도 그걸 안 사고 잘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나와서, 그래, 사고 싶은 것도 참 많았을 텐데, 참 절제하고 잘 참았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떼쓰지 않는구나, 지원이 정원이가. 이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앞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코피를 네, 네, 재고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딴 분한테 넘겨주세요. 김승진 선생님이요. 네, 저는 요즘에 은수가 다육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다육이가 늘어나니까 그걸 심을 화분을 사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수납 바구니 모서리가 깨져서 버리려고 한 것을 은수가 가져다가 그 부분을 돌로 막고 다육이를 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은수가 그렇게 한 걸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했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혜성이가 이번에 세뱃돈 받은 것을 이걸 잘 모았다가 다음에 또 선교 가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너를 보니 참 대견하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안에 뭐를 해야 될지. 네, 다음 분 넘겨주세요. 네, 우리 김연아 선생님.
저는 진유를 먼저 칭찬하고 싶은데요. 진유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제 노트랑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작년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진유가 너무 좋아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5학년 때 썼던 노트 중에서 일정 부분 많이 남아있던 부분을 6학년 때도 쓸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6학년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새학기 준비물을 다 챙겨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체크를 봤는데 정말 영어 공책이랑 배움 공책이랑 이런 것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새학기인데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예인이는 지금 수영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진유랑 예인이는 저녁에 그냥 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오리발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빠가 되게, 잘 찾고 검약이 잘 돼 있는 아빠기 때문에, 실용적인 걸 잘 보는 아빠기 때문에 같이 찾아갔었는데, 오리발이 조금 더 좋은 것 사고 싶고, 브랜드가 있는 걸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빠랑 그거를 잘 이야기하면서 비싼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발을 비싼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오리발을 사줘서 고마워라고 예인이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거는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찾겠다라는 거였었고, 그리고 남편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4번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짜겠다. 이게 좀 저희 남편 그런 이런 것들의 검약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제가 아는 지인이 저희 신랑을 오랫동안 봤는데 한마디도 표현했는데 물 셀 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서로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 주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섬기거든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 날도 먹을 것들 국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신랑이 나가가지고 미용실 가서 자기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마트를 가가지고 무를 하나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로 따뜻한 소고기 뭇국을 끓여줘서 너무 저녁을 든든하게 잘 먹어서 너무 고마웠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묵국을 은유도 끓였다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신랑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고? 네. 뭐야. 어유, 이런 거 넘사벽이라죠? 참고로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그 강동 모든 분 아니구나. 우리 김은혜 선생님 남편분도 항아미 아버님도 요리하시고. 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유도 아까 진유랑 비슷하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했거든요. 감사하게 잘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학교를 가보겠다고 또 용기를 내고 있어서 저희 단계별로 좀 학교 앞, 그다음에 학교 신호등 앞,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신호등 사거리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혼자 가겠다고 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새학기 용품이랑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에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면서 음. 기존에 집에 있는 용품들을 다 스티커 이름을 붙이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귀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하네. 1학년인데 새 거 사고 싶을 텐데, 블링블링한 거 많던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넘겨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태가연 선생님이요. 네, 가연생님. 자, 퇴학금 하시고, 우리 권순 선생님 같이 하시는 겁니다. 권태로 할까요? 이름이 권태니까. 왜 캐권으로 해야지? 왜 권태라고 했어? 신랑이 권태로 했어요. 그러네. 네, 남편 저는 돼서.
저는 정원이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저희 둘째. 음,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서 꾸미고 싶은 나이고 못 부릴 나이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그래서 어, 정원이 보고 야 너는 뭐 형은 그 주원이는 되게 막 메이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따지고 하는데 너는 메이커 좀 그런 거 안 따지니 하니까 자기는 편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뭐 써달라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걸로 주는 대로 그냥 욕심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에 좀 무심하고 멋을 좀 안 부리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뭐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뭐큰 불만 없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까 나의 결심에서 더 아끼고 덜 쓰겠다. 그리고 실제로 정원이가 돈을 제일 많이 모았어요. 뭐 어, 명절에 받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쓸데없으면 안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리고 또 쓸 때는 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본 단기 선교 이런 거 갈 때 뭐 이거 충분히 보탤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음,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이 두 가지의 나의 결심에 부합하는 음, 그런 것들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음, 저 하면 되나요? 저는 저희 신랑을 칭찬합니다.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사야 하는 것도 몇 번씩 꼭 필요한가 생각하고 사는 여보의 검약으로 우리 6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배웁니다. 아마 신랑이 저를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우리 집은 다 퍼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 같아 감사하고, 또 여보한테 또 많이 배워서 더 알뜰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합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아유, 귀하네요. 네, 다음 분 넘겨주세요. 저는 하원쌤. 쌤 엄청 오랜만에 듣는. 네. 어, 저는 뭘 할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부터 검약을 지금 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홈스쿨을 하니까, 그 용돈을 따로 주지를 않았어요, 아이들 모두. 근데 이제 예나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어릴 때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받았던 저희가 이제 뭐, 주는 돈이 없으니까 그게 약간 없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사니까 그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여서 이제 돈이 뭐 많진 않지만 몇백이 됐어요. 그래서 많네. 뭐가 많지 않아. 많구만. 아니 그러니까 아갈 때부터 모은 거니까요. 음, 아니 그뭐 빵 살 때부터 모은 거니까 지금 19년을 모은 거죠. 근데 이제 음. 그 모은 돈을 아빠가 이번에 이제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주식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일부를 다 한 건 아니고 일부를 이제 사주고 일부는 네가 운영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지금 굴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더 아끼고 덜 쓰겠다. 아침에 저희 집에서 경의중앙선을 타면은 지하철 요금으로 학교를 가는데요.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외곽 버스를 타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한 5천 원 정도. 그래서 자기 용돈이 들어가니까 아침에 새벽 7시면 나가야 됩니다. 7시에 지하철을 타고 나가시고 본인 돈을 굉장히 안 쓰시면서 아빠 카드로
점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경제관념을 좀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과정 중인 것 같은데, 본인이 되게 절약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잘 전달하시기를. 좋아요. 네, 딴 분 남겨주세요. 저는 우리 김정은 선생님. 네, 저는 지금 사실 옆에서 다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4명, 유한이 빼고 4명을 하겠습니다. 여보, 매일 먼 길까지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차를 한 대 더 사는 대신 대중교통으로 다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집의 재정이 많이 아껴졌어요. 네, 이번에 유은입니다. 이제 이건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유신이를 어렸을 때 한 번씩 저랑 이제 뮤지컬을 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데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유담이가 이때까지 못 가다가 최근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렇게 데이트를 갔다 오면 다른 형제들 선물을 사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안 사줘도 되겠지 이런 마음에 안 사왔는데 이제 왜 자기 것들 안 사왔냐고 해서 따로 이제 조금 유담이 사준 거랑 비슷한 종류를 이제 선물을 사주기로 했는데 유은이가 자기는 듣더니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네, 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은아 너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기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꼭 필요한지 살펴서 포기를 해줘서 고마워. 검약의 성품을 보여줬네. 어려운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5번 나의 네. 결심을 연결해서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고 내가 그건 괜찮다고 네. 말하는 게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신이는 저희가 2월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용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 용돈을 자신에게 쓰기보다 11조를 제외하고 아빠 생일 선물 사는데 아낌없이 사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고, 유다미는 새로 산 장난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시 마음을 돌려서 있는 것을 즐겁게 가지고 놀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 것을 칭찬해. 이렇게 음. 써봤습니다. 이 4명 걸 잘 찾으셨네요. 애쓰셨어요. 옆에 있는데 다 들었으니까 전달 따로 안 해도 되겠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신은정 선생님. 네, 저는 남편 먼저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와 야채를 활용해서 맛있는 짜장밥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푸짐했어요. 별이는 오늘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과자 하나씩 이제 고르게 해줬는데 별이가 검약 성품을 배운 후라 자기는 검약하겠다고 과자를 고르지 않는 걸 별이 칭찬합니다. 혜찬이는 혜찬이는 정말 먹고 싶어 했던 과자를 골랐는데 누나에게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함께 먹고 나눠준 거 칭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별이가 또 검약한다고 안 먹어도 돼요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강사연 선생님 주세요. 아니, 오늘 오면서 좀 약간 혼내고, 막, 어제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칭찬하려고 하니까 되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 안 맞아요. 알아서 들어주세요. 어, 유라는 키가 커지고 또 저는 살이 찌면서 중간 사이즈 옷이나 신발 그리고 심지어 속옷까지 부모가 사용하던 물건을 유라가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날 유라가 자기는 물려입는 입을 언니도 없는데 속옷까지 물려입는다면서 빵 터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학기도 되고 해서 새 운동화 사준다고 하니까 아직 신을만 하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거 왜 말하냐면 지금 들어가. 아니, 검양 칭찬한다고 말해주세요. 법약 칭찬 중이잖아. 그래서 그런 유라를 보면서 좀 이번에 제가 신년 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엄청 많이 붙여서 제가 결혼식이 2건, 3건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쇼핑을 했던 나를 돌아보았다. 유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성품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행동하는 것보다는 태도를 칭찬하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본인보다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더 더 아끼고 덜 쓰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원하는 게 많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다가 한 번씩 지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태도를 칭찬하고 싶어. 고마워. 이렇게 했어요. 오늘 되게 살살 얘기했어요. 안 들리게 하려고. 가서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른 날 마음이 좋을 때 전달하려고. 깜짝이야. 네, 그런 감사하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혜승 선생님과 전원 선생님 남았습니다. 아, 전환 선생님 할게요. 네, 저는 남편에게 깍두기를 정성껏 담가주고 만두도 빚어주어서 늘 맛있는 김치를 먹고 친정 부모님께도 만둣국을 끓여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마워요. 집에 있는 재료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가족들을 위해 섬겨주는 당신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가족을 돌보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아이고, 민지는 잠깐만. 전원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한숨이 뒤에. 네, 민지는 오늘 훌륭하신데? 이제 와서 학교에서 동아리 애들이 다 인스타로 이제 연락을 음.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 DM으로. 그런데 이제 정교 부회장 그 언니가 저희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서영이는 언니는 인스타도 소셜 미디어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엄마한테 인스타 깔게 해달라고 말하기보다 그 언니 덕분인 것 같은데 세상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민지의 모습이 참 고맙고 대견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소연이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토스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위해서 통역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동아리를 돌아다닐 때 그 친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다니며 통역해주는 소연이의 모습이 참 따뜻하고 최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소연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민서는 아빠가 PC방에 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고 대신 축구를 하고 스카를 가서 세상의 가치를 찾아간 민서를 칭찬합니다. 있는 거 활용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축구하는 정도면, 그쵸? 네네. 그리고 이게 왜 최상의 가치, 아까 소연이가 그 우즈벡에 한 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자기 할 일 한다고 안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낯선 이방인을 귀히 여기는 참된 경건이 이방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섬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연이가 아주 잘 증한 거, 같이 증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혜승 선생님 오늘 화면을 못 켜는데,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아유, 목소리가 예쁘네. 네, 나눠주세요. 네. 저는, 저희 남편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결혼할 때, 당신의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 검약이라고 해서 다 같이 많이 웃었었는데, 결혼하고도 뭔가 보너스를 받거나 할 때도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또 차곡차곡 모아서 꼭 필요할 때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당신의 검약을 칭찬해. 또 이사를 와서 회사에 가기 어려운데도 아침에 추울 때도 걸어서 셔틀을 타고 다니고 또 회의가 밤늦게 끝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욱 차를 사고 싶을 텐데도 잘 참고 뚜벅이로 다니는 당신의 검약을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그거 말해주면 눈물 나겠다,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검약을 칭찬하고 싶지만 제가 라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불평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울컥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민우야, 오늘 검약을 배우니 민우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많은 검약의 성품이 녹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집에 켜져 있는 불을 끌어다니고 불 끄고 물 잠그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충동 구매하려 할 때는 돈 낭비라고 알려주는 민우가 있어서 검약의 성품이 부족한 다른 가족들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절약을 중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 하는 민우를 칭찬해. 오늘 집에 올 때 저희가 백나의 김밥을 보통 사 먹으면서 집에 오는데요. 오늘 은우가 저한테 엄마, 오늘 검약을 배웠는데 이렇게 비싼 김밥을 사 먹으면서 가는 게 옳아?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우에게 더 아끼고 덜 쓰는 것에 대해 부족한 엄마에게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싼 김밥을 막 먹는 거, 이제 우리가 최상의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그래서 김밥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혜승 선생님 갈 때가 거의 6시 되지 않았나? 5시 넘었는데? 6시 다 됐잖아. 은우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 김밥 뭐 먹을래 했는데 은우가 뭐 이 김밥 중에 뭐가 더 싸 해서 자기는 싼 김밥을 했어요. 근데 엄마 김밥은 이제 먹고 있는데 엄마 김밥은 뭐야 했는데 매운 돈가스 김밥이라고 했더니 은우가 그게 이제 하나가 더 붙을수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 뭔가를 할 때, 그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할 때, 이제, 좋은 태도, 이게 궁금한 거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괜히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나눈 것 중에 근데 아빠들이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군요.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와, 너무 감사하고 귀하십니다. 네, 우리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좀 잘 적용해 주시고요.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밖에 계시는데 왜 안 들어오시지? 제가 남편을 좀 부르겠습니다. 잠시만. 바쁘신 것 같아요. 안 들어오십니다. 저희끼리 찍겠습니다. 자, 하트 하나 찍고, 화이팅 하나 또 찍을게요. 자, 스마일, 화이팅! 아니, 하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화이팅! 또 우리 한 달 검약 열심히 잘 하는 걸로. 네. 화이팅! 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조선희 선생님하고 안주희 선생님이, 네, 먼저 나가시면서 단톡방에, 칭찬을 적으셨네요. 우리 박은혜 선생님 바로 사랑마루 봉사 신청하셨네요. 자, 다른 분들도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잘 계속 끝까지 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오늘도 낮 시간, 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검역 잘하고 계시네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잘 발견해서 칭찬으로 관계를 더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격려드립니다. 네, 편안한 밤 잘 쉬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쁘고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